네, 그럼 여러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좀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2부의 이 그 수업에 참여하시기 전에 일단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로 내드렸던 문제는 이제 당연히 좀 해결을 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우리 연습 문제 있죠. 30쪽에서 이 33쪽까지의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좀 풀어보세요. 네, 그러고서 그 시청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미리 좀 예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하고 좀 같이 해결해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또 그 궁금증들을 제가 좀 또 해소시켜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다 이제 문제를 푸셨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설명을 좀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쪽에 1번 있는데요. 여러분 이 1번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연역 귀납에 대한 더 이상의 고민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막상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이해하시면 아주 쉽고 그 과정까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뿐이니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 다음 논증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점검하시오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문제는 나오질 않고 보통은요. 2번에 보면 다음 논증들 중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요런 문제 유형하고 3번으로 가보면은 다음 논증들 중 나머지 내과 종류가 다른 논증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면 무엇을 묻는 거냐 그러면 연역이냐 귀납이냐 그거 구분하실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고 이런 거 꼭 나오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역 귀납을 정확하게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을 보면 우리 등산 동호회 회원은 모두 8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호회원 중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된다 그랬어요. 전제 결론은 그러므로 미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역이냐 귀납이냐 그러는데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8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동호회원 중에 같은 요일은 7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비둘기집 원리라고 이제 수학 원리인데요. n 플러스 1개의 물건을 n개의 산작 속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느 상자 속에는 2개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한 번만 풀고 나면 쫙 풀립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8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일은 7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동호회원 중에 누군가는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2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둘기집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런 문제가 이제 뒤에도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올림픽 대회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사람만이 역도의 1인자다. 그런데 장미라는 이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전제 2로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장미라는 역도의 1인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전제가 참이라면 이게 결론이 반드시 참인 그러한 연역이냐, 아니면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귀납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연역입니다. 이거 귀납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연역이냐 귀납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형식만 보는 거거든요. 형식만. 그러니까 전제를 참이라고 했을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납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장미란이 누군데 뭐 엄청난 정말 뭐 그랜드 슬램을 이루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요 연역 귀납을 정할 때는요 그러한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전성의 차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보 있잖아요,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에다가 장미란 선수를 빼고 이름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여자 역도 선수거든요. 리디아 발렌틴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86년생이고 169cm에 74kg. 예, 아주 대단한,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이 리디아 발렌틴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역도의 1인자냐 그러면 올림픽 대회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사람만이 역도의 1인자예요. 리디아 발렌틴은 이번 올림픽 대회에 출전 안 했대요. 출전 안 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아니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다른 여러분들의 일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넘어선 뭐 여러분들이 지인한테 들었다든가 어디서 읽었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디아 발렌티니는 이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당연히 여기에서 그 함축 속에 뭐냐면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역도의 1인자 리디아 발렌틴은 역도 1인자가 아니다. 전제들을 받아들인다면 결론을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연역 논증입니다. 네. 우리가 연역 귀납을 구분할 때는 건전성의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타당성만,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죠. 오늘 아침 신문에 북아프리카의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습니다. 뭐 전제 결론은 딱 나오죠. 따라서 뭐 결론입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건 틀림없지. 연역이네.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네. 이거 귀납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보도가 오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린 실제로 겪었죠. 2014년 4월 16일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전원구조 TV에 여러분 자막으로 떴던 거 기억나시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들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우리 실제로 겪었어요. 보도는 있었어요. 전원구조라고 써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전원구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만일에 강진이 일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건 연역 논쟁이에요. 근데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뭐 언론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의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나누는데 지금 disinformation은 의도적인 오보 많이들 하죠. 미국의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폭스가 과연 뉴스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빅 라이를 굉장히 양산해내는 그러한 그런 뭐 아주 그런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나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오보인 경우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어렵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들이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죠. 마찬가지로 연역 귀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연역이냐 귀납이냐라는 얘기인데 1번 모든 고양이는 깃털이 있다. 모든 깃털이 있는 것은 발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고양이는 발톱이 있다. 연역이죠.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입니다. 이건 거의 논리적 직관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고양이는 깃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원 3단 논증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단으로 돼 있죠. 그래서 3단 논증이에요. 우리가 통계적 3단 논증도 3단으로 돼 있어요. 다만 그게 통계 진술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고, 정원 3단 논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원 명제가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원 명제는 뭐냐면 S는 P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S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양화사가 붙어요. 그리고 S라는 주어 개념, 그리고 P라는 수로 개념, 그 다음에 개사, 코플라라고 하는데 이다, 아니다, 긍정, 부정이 붙어요. 그럼 네 가지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원 명제는 네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고양이는 깃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니까 전칭, 있다, 깃털이 있다 그러니까 긍정이죠. 그래서 전칭 긍정 명제 뭐 이래가지고 A 명제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어떤 정원 3단 논증을 우리 교재에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많은 뭐 다른 교과서들에서는 교재들을 보면은 되게 비중 있게 다루는데 사실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아주 굉장히 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논의하기도 하거든요.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해보면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딱 보면은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그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좀 밝힐 필요가 있거든요. 요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죠. 철수는 강의실에 있거나 오락실에 있을 것이다. 철수는 강의실에 있지 않다. 철수는 오락실에 있을 것이다. 참이죠. 뭐 철수가 뭐 몸이 뭐 하나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박쥐가 후각 능력이 약하거나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다면 어둠 속을 빠르게 날아갈 수 없다. 박쥐는 빠르게 어둠 속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러므로 박쥐의 청각 능력이 탁월함이 분명하다. 이거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도 연역 논증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명제 변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논리적 연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치 규칙하고 또 함축 규칙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아주 쉽게 해결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명제 논증 배우고 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명제 변항으로 바꿔가지고 기호화해서 문제 풀면은 그냥 한 번에 풀립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거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읽고서 이것이 정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아니면 개연적으로 참이냐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사고하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가져본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연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원자력은 문제가 많은 에너지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A이면 B, A다, B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연역적으로 아주 타당한 논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은요, 여러분. 쥐와 사람은 생리적으로 유사성이 많다.
장기간 담배 연기를 흡입한 쥐는 폐질환을 일으킨다. 따라서 장기간 흡연을 한 사람도 폐질환을 일으킬 것이다. 전제가 참이라면, 전제 또는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결론이 거짓인 걸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참일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요. 왜? 쥐나 사람이나 생리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많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장기간 담배를 흡입한 쥐에 대한 이러한 어떤 폐질환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결과는 있지만 사람에 대한 건 여기에 들어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귀납이고 이걸 우리 유비논증이라고 그래요. 뒤에 나중에 귀납 논증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 유비논증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탈리도마이드라고 해서 본래는 수면제로 시판이 됐던 약인데 의약품이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임신부들 임신부들의 입덧 억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상이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장 그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가장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기형아들을 출생 기형아들을 낳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그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년 뒤에는 이게 이제 판매가 금지됐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거 가지고 또 이 가짜 뉴스가 또 이렇게 양산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 FDA에서 파이자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모든 절차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FDA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누군가가 이런 가짜 뉴스를 올렸죠. 뭐냐 그러면은 FDA가 이 탈리도마이드를 갖다가 승인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 FDA의 이런 승인 절차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 이 탈리도마이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형아들이 이제 출생을 했냐 막 이래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FDA가 이러한 의약품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 시작한 거는요. 이게 1980년대에 들어와서 했던 거고 지금 요거는 1957년도의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 FDA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약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FDA 믿을 수가 없어. 그 절차조차도 옛날에 탈리도마이드도 그거 승인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대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예, 이거 정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옥시의 과학자들 여러분 과학이 사회와 무관할까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과학자들이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은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과학자는 사회적인 책임이 없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의 이 과학자들의 그런 태도는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러한 태도들이죠. 과학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토마스 쿤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면은 제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좀 아실 수 있겠는데 자, 논리학 수업이니까 3번으로 가보죠. 자, 다음 논증들 중 나머지 넷과 종류가 다른 거. 자, 1번 보면 여러분 우리 학과 학생들은 모두 안경을 꼈어요. 그중 남학생이 31명이고 여학생이 29명이다. 그러므로 시력이 나쁜 사람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아니면 참일 개연성이 높은 거냐. 여기 여러분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여기에서 지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냐면 여러분 안경 꼈다고 다 눈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추가적인 전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멋으로 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역이 아니고 귀납입니다.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니까 개연적으로 참이죠. 참일 개연성은 높지만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여러분 보시면 연역이고 3번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죠? 비둘기집 원리. 그렇죠. 31명이 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보시면 후보 선수 역할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금메달 땄냐 안 땄냐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결론이 반드시 참이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선언지 첨가법이라고 하는데,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진리표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선언지 첨가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런 어떤 그 대치 규칙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다 써 놓으시고, 4번으로 가보죠. 여기 여러분 보시면 철수와 영수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흔히 범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 확률 관련 어떤 편향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귀납 논증 배울 때에도 거기에서 이제 오류, 기저율의 오류라는 거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런 거 우리가 아주 흔하게 범하는 확률 관련 편향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이성을 써야 됩니다.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에는 이성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철수가 주사위 놀이를 하는 친구 영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철수는 그 짝수가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짝수 나온다. 그랬더니 영수는 짝수가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홀수가 나온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철수하고 영수 중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확률 관련 편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 영수죠. 왜냐면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잖아요. 한참 동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편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독립사건이죠. 이걸 갖다가 도박꾼의 오류, 도박사의 오류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로또를 샀어요. 살 때마다 꽝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는 지금까지 꽝이었으니까 다음엔 될 거야 뭐 이런 안 되죠, 여러분. 사보세요. 또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독립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짝수가 지금까지 나왔다고 홀수가 나온다고 우리는 이 편향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짝수 나왔다고 짝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편향은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건 자기의 심리적 바람이겠죠. 어찌됐든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 다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답이 나오죠. 5번 모두 짝수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짝수가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 이제 이거는 다 우리가 귀납 논증이기 때문에 뭐 연역이 아니죠. 그리고 나로 보면 철수의 주장이 근거로부터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귀납 논증이니까. 근데 영수의 주장이 참일 개연성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다 2분의 1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철수의 주장이 근거로부터 개연적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영수의 주장이 반드시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죠. 뭐 영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사건은 앞에 일어난 사건과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도박사의 오류고 도박꾼의 오류인데 이런 얘기를 해줘도 사람은 그러한 확률 관련 편향이 있어서 내 이번 한 번만 나 도와주면은 이번엔 된다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했다가 이제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렇죠. 그냥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 이렇게 댓글을 봤더니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는 없다. 뭐 그런 신이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통장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귀담아 들을 좀 필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 2번에 보시면 한국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한다. 철수와 영희는 서로 사랑한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는 결혼할 것이다. 요거 뭡니까? 귀납이죠. 반드시 결혼합니까? 그렇진 않죠. 대부분이니까 뭐예요? 80~90%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결혼하겠죠. 여러분 요거 우리가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귀납 논증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대부분 그러면 80~90%를 말하는 거죠. 1번은 보면은 직관적으로 딱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이건 반드시 참입니다. 전제들이 참이라고 그러면 요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원 3단 논증이고요. 정원 3단 논증은 뭐 식하고 격이 있어요. 이건 뭐 A식의 일격인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하여튼 뭐 대전제수된 이제 결론으로 이것들을 순서들을 놓으면 여기에 이제 이 정원 명제들이 어떤 식 A인지 E인지 I인지 O인지 이런 그 식을 그걸 통해 가지고 식을 알 수 있고 또 중명사의 위치에 따라서 또 격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그 내용들을 정원 논증에서 이제 다른 교재들에서 다루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치르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범위에 속해서 그래서 이제 추가해야 되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것은 그 연역이죠. 4번은 여러분 이렇게 뭐 조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순 구성적 양도논법이라고 하는데 뒤에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표시만 해 놓으시고 요거는 아주 연역적으로 타당한 그런 딜레마 논증이에요. 그냥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5번은 뭐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입니다.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6번까지만 하고 7번은 제가 그러면 여러분하고 우리가 나중에 그 귀납 논증 하고 나서 좀 풀어보도록 하고 자 6번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3번 한번 보시죠. 오늘 뉴스에 아나운서가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도 뭐 찬투가 이제 와서 지금 엄청 뭐 피해가 있는데 이게 제주도의 폭풍에 의해서 3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폭풍에 의해 실종된 사람은 적어도 3명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보도.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오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귀납 논증이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이것이 반드시 참인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죠.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렸던 거를 좀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죠.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진술들 간에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해결을 해 보시면 2번에 순이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A가 거짓일 때, B가 거짓일 때, C가 거짓일 때를 한번 대입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